좀 엉터리로 샀더라도 투자해놓은 강산에서 매출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좀 일부라도 돈이 돌아오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가장 금액이 큰 게 볼레오라는 그 멕시코의 구리 강산이고요.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암바톱이라는 이제 광산이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생산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로 돌아올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채는 5조 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올 5월에 5억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요. 5천억. 그 돈 없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에서 잠깐 포스코 사례 얘기했거든요. 쓸데없는 회사를 비싸게 사고 하베스트하고 약간 비교했는데 그 공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예, 복귀라는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포스코가 에콰도르의 산토스. 있는 어떤 건설 회사를 하나 사거든요. 그게 산토스라는 회사인데 800억에 그 회사를 사요. 원래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 그러는데 8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는, 그런데 300억은 그 회사를 사는 데 돈을 쓰고 500억은 이상하게 그와 아무 관계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일을 사는데 500억을 써요. 에코티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말하자면 산토스하고 에코티스라는 회사를 껴서 삽니다. 그리고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예. 근데 한 2, 3년 있다가 그걸 되파는데 되팔기 직전에 다시 증자를 합니다. 거기다 돈을 다시 넣어요. 그게 얼마였죠? 그게 800억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게 600억이고 예. 1,400억을 아무 일도 안 하는 플러스 800억을 돈을 놓고 그걸 팝니다. 얼마에 파냐면 재료에 팔죠. 빵원에 팔아요. 빵원. 네. 증자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면 증자가 필요하기도 한데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칩시다. 600억, 800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팔아요, 그거를? 빵원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400억이란 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작 산토스 본체도 현지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팔아요. 그 현지에 있는 업체라는 게 기업이 아니고요. 자본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짜리 네, 80만 원짜리 회사에다가 팔아요. 몇 달 생긴 지 몇 달 안 되는 회사. 네. 네. 직원도 없어. 이게 이제 포스코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 페이퍼 컴퍼니 사면서 들어갔던 처음에 500억, 그다음에 중자하면서 600억, 800억 이게 날아갔고 처음에 샀던 산토스에 들어갔던 300억 정도가 거의 제로에 팔면서 다시 날아갔고 이게 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했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사실 포스코는 지금 해외 사례고 국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죠. 지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규모는 다르지만 포스코가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고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사면서 일어났던 일이 거의 유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유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냐면 대충 해외 기업을 산다는 명분으로 돈이 나가는 패턴이 비슷해 보여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걸 끼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형태로 돈을 유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그리고 그거는 대손 처리하고 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베스트 입장에서 보면 대손 처리가 된 거예요. 기업은 회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못 찾는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대출을 사기 당했거나 투자를 실패했거나 이런 방식. 근데 그 일들은 다 해외에서 일어나. 해외에서 못 찾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 씨발 누구도. 거기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캐나다가 주로 이 일을 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베스트도 캐나다 회사죠. 이제 그 가스 공사가 산 엔카나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캐나다죠. 저수지 캐나다. 예, 조그만 거. 맨 처음에 시작한 거. 그 볼레오 강산이라고 그 바하 마이닝 그것도 캐나다가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게임에서 나왔던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왜 캐나다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 영화가 정말 중요한 영화거든요. 요렇게 시작했다라고 흥행이 안 됐어, 씨발. 꼭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여기 분들은 다 그거 알아요. 기출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뭐. 다스 경시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스 경시 대회. 공식이 있어요. 사례를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슷한 패턴이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변주는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례들의 패턴을 찾아서 여기서 돈을 찾아야 진짜를 잡는 겁니다. 이명박 지금 겨우 100억, 뇌물 100억이거든요. 100억. 지금 국내에서 검찰이 확인한 게 겨우 100억. 여기는 껌값. 100억은 잔 흘리고 간 돈이에요. 여기. 밖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액수가. 한 회사만 그런 거고. 교수님,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서 산잡에서 하다 보니까 사라진 돈 얼마나 됩니까? 아직 다 확인되지 않았고요.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사가 3개 있잖아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게 좀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 요 사기 사건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 돈을 주고 기업을 샀거나 광산을 샀거나 뭘 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손실이냐 아니냐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금광이 있다고 해서 1,000억에 샀어요. 그 금광에는 2,000억 원어치의 금이 묻혀 있습니다. 샀는데 조금 파서 보니까 금광이 아니고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00억 투자가 손실로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손실로 남지 않습니다. 계속 장부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곳에는 2,000억의 금이 묻혀 있고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지만 캐기만 하면 1,000억이 남는다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사 3개가 거의 확정적으로 손실이라고 확정해 놓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12조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손실이 문제잖아요. 추가 손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금은 없고 쓰레기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다 캐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확인해서 끝까지 석유를 다 채굴할 때까지 가보자 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확인도 채 안 됐는데 그만두면 역공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이냐면 거기 금이 2,000억 원 정도 묻혀 있었는데 니네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거다. 손해가 났는데 손해 책임은 니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원으로 빼먹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 시점 확정하기가 어렵거든 이게 계속. 자원이라는 게요. 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왜 자원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 물론 이게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자원은 투자한 돈이 회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20년, 30년. 그러다 보니까 빼먹기 좋아서. 추측이긴 한데 사기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돈을 빼먹었다고 티가 안 나는 사업. 왜?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이게 딱 적합한 산업 중에는 자원 쪽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당장 회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권이 안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세무조사도 할 수 없고 또 검찰이 수사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기간도 장기간이지만 또 그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수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아마 물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또 하나는 수치상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자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00억짜리인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혹은 2,000억짜리인데 4,000억 투자했다 합시다.
그러면 투자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2천억짜리 금강을 캐려고 4천억을 투자하는 바보가 어딨어.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금강에 2천억 어치에 금이 묻혀 있는지 2조 원어치에 금이 묻혀 있는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금강인데 어떤 사람은 2조 원어치 금이 묻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천억 어치의 금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2조짜리 금강을 4천억에 산 건데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야. 이게 또 자원입니다. 좀 복잡하죠? 안 복잡해서 사기치기 딱 좋아요. 사기치기.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중에 하베스트는 어쨌든 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패턴을 포스코하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직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가 이제 예를 들어 자원공사는 그래서 지금 날아간 거죠. 그렇게 빼먹고 다 날아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아요. 회사가. 날린 거지. 다 빼먹고. 세금을. 씨발. 야, 3회 한 번 해줘. 용민아. 오늘은 좀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광물자원공사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 원이에요. 근데 2조 원 다 까먹고 지금 한 마이너스 1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3억을 까먹은 거예요, 그럼? 예. 3억이라. 근데 문제는 3조. 아, 3조. 야, 3억 줘요. 정도는 뉴욕제가에서 해결해. 삼 3조 정도의 손익이 나 있어서 자본금이 마이너스 1조 본 적이 정도예요. 없어. 그 자원 얘기 들으실 때는 억 단위는 그냥 가볍게 넘기셔야 됩니다. 조 단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향후 한 4, 5년에 걸쳐서 5조 부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엉터리로 샀더라도 투자해놓은 강산에서 매출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좀 일부라도 돈이 돌아오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가장 금액이 큰 게 볼레오라는 그 멕시코의 구리 강산이고요.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암바톱이라는 이제 광산이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생산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로 돌아올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부채는 5조 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올 5월에 5억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요. 5천억. 그 돈 없습니다. 진짜 방법 없어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돈 빌려서 저쪽 5천억을 갚는 거죠. 그럼 신규로 돈을 5천억을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신규로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저희 TF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혹시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책임자도 처벌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런지 보완책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3월이나 4월 중으로 새로운 부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못 받으면 그냥 도산합니다. 바로. 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MB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야, 입증을 해야지 그 구상권이 입증을 해야 청구되지. 그래, 입증이 안 되는데. 강상 개발을 할 게 아니라 MB 개발을 해야죠. MB 개발에 숨겨진 것을 개발해서 찾아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초반에 이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 여차하는 순간 하다가 다 사라지고 묻히고 그래요. 자원 개발에 관해서 하나만 하나만 더 말씀하시고. 이게 절대 뭐 몇 달 조사해서 알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단이지 않습니까? 응? 1,000억, 2,000억도 잡아내려면은 몇 달씩 조사를 해서 겨우 그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조 단위로 들어간 사업이고, 그리고 저는 좋게 해석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원개발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가 투자 실패한 사례라고 봐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앞으로 긴 흐름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 조기 종결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인데 800억에 그 회사를 사요. 원래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 그러는데 8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는, 그런데 300억은 그 회사를 사는 데 돈을 쓰고 500억은 이상하게 그와 아무 관계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일을 사는데 500억을 써요. 에코티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말하자면 산토스하고 에코티스라는 회사를 껴서 삽니다. 그리고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예. 근데 한 2, 3년 있다가 그걸 되파는데 되팔기 직전에 다시 증자를 합니다. 거기다 돈을 다시 넣어요. 그게 얼마였죠? 그게 800억이고 그 정도는. 그 사이에 있는 게 600억이고 예. 1,400억을 아무 일도 안 600억 하는 플러스 회사에 800억을 돈을 놓고 그걸 팝니다. 얼마에 파냐면 제로에 팔죠. 빵원에 팔아요. 빵원. 예. 증자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면 증자가 필요하기도 한데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칩시다. 600억, 800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팔아요 그거를? 빵원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400. 저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게임에서 나왔던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왜 캐나다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 영화가 정말 중요한 영화거든요. 요렇게 시작했다라고 흥행이 안 됐어, 씨발. 꼭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여기 분들은 다 그거 알아요. 기출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언제 한번 정도는 뭐. 다스 경시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스 경시 대회. 공식이 있어요. 사례를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슷한 패턴이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변주는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례들의 패턴을 찾아서 여기서 돈을 찾아야 진짜를 잡는 겁니다. 이명박 지금 겨우 100억, 뇌물 100억이거든요. 100억. 지금 국내에서 검찰이 확인한 게 겨우 100억. 여기는 껌값. 100억은 잔 흘리고 간 돈이에요. 여기. 밖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억이란 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작 산토스 본체도 현재 있는 다른 업체한테 팔아요. 그 현재 있는 업체라는 게 기업이 아니고요. 자본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짜리. 네, 80만 원짜리 회사에다가 팔아요. 몇 달 생긴 지 몇 달 안 되는 회사. 네. 네. 직원도 없어. 이게 이제 포스코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 페이퍼 컴퍼니 사면서 들어갔던 처음에 500억, 그다음에 중자하면서 600억, 800억 이게 날아갔고 처음에 샀던 산토스에 들어갔던 300억 정도가 거의 제로에 팔면서 다시 날아갔고 이게 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했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사실 포스코는 지금 해외 사례고 국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죠. 지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규모는 다르지만 포스코가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고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사면서 일어났던 일이 거의 유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유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냐면 대충 좀 엉터리로 샀더라도 투자해놓은 강산에서 매출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좀 일부라도 돈이 돌아오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가장 금액이 큰 게 볼레오라는 그 멕시코의 구리 강산이고요.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암바톱이라는 이제 광산이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생산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로 돌아올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부채는 5조 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올 5월에 5억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요. 5천억. 그 돈 없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에서 잠깐 포스코 사례 얘기했거든요. 쓸데없는 회사를 비싸게 사고 하베스트하고 약간 비교했는데 그 공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예, 복귀라는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포스코가 에콰도르의 산토스. 있는 어떤 건설 회사를 하나 사거든요. 그게 산토스라는 해외 기업을 산다는 명분으로 돈이 나가는 패턴이 비슷해 보여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걸 끼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형태로 돈을 유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그리고 그거는 대손 처리하고 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베스트 입장에서 보면 대손 처리가 된 거예요. 기업은 회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못 찾는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대출을 사기 당했거나 투자를 실패했거나 이런 방식. 근데 그 일들은 다 해외에서 일어나. 해외에서 못 찾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 씨발 누구도. 거기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캐나다가 주로 이 일을 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베스트도 캐나다 회사죠. 이제 그 가스 공사가 산 엔카나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캐나다죠. 저수지 캐나다. 예, 조그만 거. 맨 처음에 시작한 거. 그 볼레오 강산이라고 그 바하마이닝 그것도 캐나다가